이번 시간은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총 배점이 이제 1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기본 작업에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시트보, 우리 통합문서 보기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요 세 문제를 우리 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엑셀 공사회 이제 문제를 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보안 경고가 꽃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1번 보자고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처 관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 문제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3에서 G12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B3에서 우리 G1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지금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우리 거래처 코드가 이제 J로 시작하고 업태명이 도소매나 이제 출판 인쇄 이거나 거래처 코드가 S로 시작하고 대표자명이 윤철수인 그 데이터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줄에 있는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 그걸 이제 우리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돼요. 왜? 이거나로 묶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줄의 이 조건과 두 번째 줄의 조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으면 되니까 그때 이제 오화 함수를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줄 때 우리가 오화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줄에 들어있는 그 조건을 이제 만족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줄에 써져 있는 그 조건을 만족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줄의 이 조건 좀 보자고요. 이 첫 번째 줄의 조건 보니까 거래처 코드가 J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가 지금 B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는데 얘네들은 한 글자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죄로 시작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온 다음에 J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업태명에 대해서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업태명이 지금 F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이 업태명이 도소매랑 똑같은 걸 찾거나 아니면 출판 인쇄랑 똑같은 거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줄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이제 거래처 코드와 업태명에 대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하고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를 쓸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써주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줄에 대한 그 조건은 우리 거래처 코드라는 그 조건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업태명에 대한 그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줄의 그 조건이죠. 해서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과 업태명에 대한 이 조건, 이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때 거래처 코드는 J로 시작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는데, 그때 업태명에 대한 이 조건이요. 업태명이 도소매나 우리 출판 인쇄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하려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업태명에 대한 그 조건은 우리가 도소매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하나 써주고, 그리고 우리 출판 인쇄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 이제 작성해 놓은 거 보면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과 그리고 업태명에 대한 조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거래처 코드랑 우리 업태명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AND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써준 거고, 그때 이제 업태명은 우리가 이제 도소매랑 똑같은 걸 찾거나 아니면 출판 인쇄랑 똑같은 거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도소매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출판 인쇄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화로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업태명에 대한 조건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 두 가지를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줄에 대한 그 조건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그 조건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거래처 코드라는 게 있대요. 거래처 코드가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S로 시작하는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이제 비교할 때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S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대표자명이요. 대표자명이 윤철수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우리 대표자명이 지금 2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해서 대표자명이 윤철수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쓰면 되는데 그때 거래처 코드라는 이 조건과 대표자명에 붙어있는 이 조건 중간에 보니까 하고로 이제 묶여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쓸 때는 지금 얘를 이제 쓸 때 우리 두 번째 줄 그 조건은 거래처 코드요. 우리 거래처 코드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자 명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에 대한 이 조건, 대표자명에 붙어있는 그 조건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두 번째 줄에 이 조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ND로 묶어서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조건들을 작성할 때는 B의 14번에서 B의 15번 그 영역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이동시켜서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함수가 됐든 계산식이 됐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제목을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써줄 거고요. 그 밑에 줄에다가 우리가 이제 오화하고 이제 AND하고 우리 left라는 요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오화 함수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줄에 그 조건을 먼저 써줄 거예요. 그때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과 우리 업태명에 대한 그 조건은 중간에 이제 하고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AND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첫 번째 줄에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우리 거래처 코드가 J로 시작해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거래처 코드가 있다. 이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J랑 이제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조건이 우리 업태명에 대한 그 조건인데 도소매랑 똑같아도 되고요. 출판 인쇄랑 똑같아도 돼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줄 겁니다. 해서 업태명에 대한 이 조건은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업태명이 있다. 업태명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도소매랑 이제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도소매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업태명이요. 이 업태명이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우리 이제 출판 인쇄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도소매랑 똑같아, 출판 인쇄랑 똑같아.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얘가 요만큼이 우리 이제 업태명에 대한 그 조건이고요. 지금 우리가 쓴 거 여기 레프트 쓴 거 있죠? 요게 이제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이요.
해서 거래처 코드가 이제 J로 시작하고 업태명이 도소매나 이제 출판 인쇄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중간에 이제 시작하고 하고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줘야 돼요. 해서 앞에서 이렇게 이제 엔드를 열어준 거죠. 그러면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 이제 엔드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 업태명에 대한 조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엔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줄에 대한 그 조건은 이제 싹 다 끝났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맨 앞에 있는 이 오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줄에 그 조건은 지금 요만큼이죠. 그때 우리 거래처 코드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대표자 명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중간에 시작하고 하고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해서 두 번째 줄에 조건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엔드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거래처 코드가 S로 시작해?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우리가 한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레프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이제 한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이제 한 글자 꺼내온 게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우리 S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이 싹 다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명에 대한 그 조건이요. 내가 지금 대표자 명을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대표자 명이 뭐랑 똑같냐? 우리 윤철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윤철수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거래처 코드에 대한 이 조건과 우리 대표자 명에 대한 이 두 개의 조건을 엔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줄에 써져 있는 이 조건을 싹 다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줄의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맨 앞에서 썼던 그 오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우리 맨 앞에 써져 있는 이 오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줄의 그 조건이요. 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는 false하고 그렇게 떴어요. 지금 이곳에 우리 false가 뜨든 tru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똑바로 썼나 안 썼나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때 결과는 우리의 B의 17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값이 쭉쭉쭉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특정 필드의 값만 보여달라. 그 문제가 아니죠. 아니니까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정렬별 필터에 보게 되면 우리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결과를 현재 위치다 필터할 거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야? 그거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결과값을 B의 17번 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목록 범위는 내가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 범위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이제 조건 써놓은 거 요 영역, 이 영역을 요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는 우리 B의 17번 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B의 17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의 고급 필터 그 대화 상자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 다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거래처 코드가 이제 J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어요. J로 이제 시작하고 그때 이제 업태명을 보니까 도소매인 것들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고요. 우리 출판 인쇄라는 그 업태명을 가진 것도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거래처 코드가 이제 S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도 나왔는데 그 S로 시작되는 그 데이터는 우리 대표자명을 보니까 이제 윤철수인 그 데이터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작성했던 그 식이요.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썼어요. 자, 지금 이 조건을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우리 첫 번째 그 줄에 써져 있던 그 조건이고요. 요만큼 이제 두 번째 줄에 써져 있던 그 조건이요. 해서 거래처 코드가 이제 J로 시작하고 업태명이 도소매나 우리 출판 인쇄이거나 우리 거래처 코드가 S로 시작하고 대표자명이 윤철수인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해서 이 두 줄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싹 다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줄에 있던 그 조건식을 보게 되면 거래처 코드가 이제 J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업태명에 대한 그 조건이 이렇게 써져 있죠. 해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에 대한 이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 업태명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때 얘네 둘 다 우리가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서 써준 거고 그때 업태명에 대한 이 조건은 도소매랑 똑같아도 되고 우리 출판 인쇄랑 똑같아도 됩니다. 해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도소매랑 똑같아 우리 출판 인쇄랑 똑같아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오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줄에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줄의 그 조건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인데 그때 거래처 코드가 이제 S로 시작하는 거 찾고요. 대표자명이 이제 윤철수인 거 그거 찾을 건데 그때 중간에 이제 하고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해서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과 우리 대표자명에 대한 그 조건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2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B의 4번이 지금 요 거래처 코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에서 우리 연 매출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연 매출이 지금 우리 G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연 매출액이 우리 가장 크거나 우리 가장 작은 그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 서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연 매출이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그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함수를 보니까 max라는 함수, min이라는 함수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연 매출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될 거고 우리가 가장 작은 그 값을 찾을 때는 min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 매출이 우리 max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리고 min이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때 가장 큰 게 됐든 가장 작은 게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쓸 때 max랑 똑같은 거 찾아라, min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데 그때 함수를 봤을 때 우리 오화 함수를 써라.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오화 함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문제에서 이제 오화 함수가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오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결값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우리 오화 함수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화 함수를 쓰면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오화가 없어요. 만약에 AND 조건이에요. 만약에 AND 조건일 때 AND라는 함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에서 조건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조건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쓸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더하기로 묶게 되면 얘가 이제 우리 오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화 조건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AND 조건을 쓰겠다. 그랬을 때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는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죠.
만약에 내가 이제 A의 1번 셀이요. A의 1번 셀을 만약에 이제 내가 사용을 해요. 만약에 사용할 때는 행 전체에다 서식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열머리끝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열 전체에다가 이제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행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문제에 제시된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을 먼저 블록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2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우리 이곳에 조건부 서식이 있죠. 우리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때 규칙 유형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을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이제 써야 되니까 가로 이제 먼저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내가 지금 연 매출을 가지고 있다. 이 연 매출이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맥스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최대값을 구할 때도 우리 연 매출이요. 연 매출 이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가장 큰 값. 그 값을 이제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우리가 그 뒤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내가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연 매출 요걸 이제 가지고 있다. 요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미네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할 때도 연 매출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서 우리 민이라는 그 함수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우리 두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스가 됐든 민이 됐든 그 함수에서는 우리가 연 매출 이 전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민이라고 쓴 그 함수의 우리 셀 주소가 됐든 맥스에 썼던 그 범위가 됐든 그 범위는 절대로 이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 G의 4번 셀이요. 요 G의 4번 셀 우리가 첫 번째 연매출 찍은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거라 우리가 F4번 두 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번호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스가 됐든 미니 됐든 무조건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맥스의 범위 그리고 민의 범위는 절대 참조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식 버튼 땅 하고 눌러서 서식 적용시키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밑줄은 이제 실선이다.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지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밑줄을 땅 하고 찍고 실선으로 바꾸고 우리가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린 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바뀐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미리 보여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 두 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매출을 봤을 때 지금 97만 2천원 얘가 이제 가장 큰 값이죠. 그리고 23만 8천원 얘가 이제 우리 가장 작은 그 값이요. 그래서 이 값들을 가지고 있는 이 행 전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썼던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식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쓴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여기서 쓴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묶어줘야 되는데 오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시트 보호 그리고 이제 통합 문서 보기 요걸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 우리 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급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G4에서 G의 10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G4에서 G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사람의 이 급여부터 시작해서 G의 10번 그러면 마지막 사람의 요 급여요. 이 급여 데이터에 대해서 세 잔금 그리고 수익 숨기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G4번부터 시작해서 G10번까지 요만큼 이제 영역을 먼저 설정해 주고 우리가 세 잔금 수익 숨기기 요걸 이제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세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우리 보호라는 요 탭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라는 탭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잠김하고 숨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죠. 여기서는 우리 셀 잠금하고 수익 숨기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적용을 먼저 시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장인 셀의 그 내용과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차트를 이제 편집할 수 없도록 편집을 못하게 잠금을 이제 적용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차트 영역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차트 영역 서식창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 차트 영역 서식창에서 이 세 번째 요 아이콘이요. 얘가 이제 크기 및 속성이라는 그 아이콘이요.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크기하고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뜹니다. 그때 우리는 속성이라는 요 메뉴요. 요 속성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잠금이라고 있죠. 얘는 이제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이제 잠금을 적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잠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잠금을 이제 적용을 다 시켰으니까 요 차트형의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검토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보호해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시트 보호라고 있죠. 시트 보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 보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잠김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그리고 정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는 허용하래요. 그리고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맨 위에서 우리가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암호는 이제 지정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되고요. 그리고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이요. 그 두 가지는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정렬도 이제 우리가 허용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곳에 이제 정렬이라고 있죠. 얘도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시트 보호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우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걸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걸로 이제 표시하고 우리 B의 2번부터 G의 24번 그 영역만 1페이지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이제 조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 형식을 이제 먼저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맨 위에 이제 보기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우리 통합문서 보기라고 있고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때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되는데 요거 좀 더 이제 잘 보이게 이렇게 이제 확대를 조금 이제 시킬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24번 그 영역만 1페이지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 이제 조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B의 2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2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만큼의 그 영역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봤을 때 우리 왼쪽, 위쪽,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이 구분선이 있죠. 이 구분선 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양쪽이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우리가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우리 G열까지만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행번호 요 앞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 A열을 인쇄 영역에서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요. 맨 밑에 여기 이제 구분선에도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게 되면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우리 24번 행까지만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열 머리글 그 번호가 써져 있는 곳 바로 밑에요. 이 밑에도 이제 파란색 그 구분선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1행을 우리가 이제 인쇄가 안 되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문제에 시킨 대로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24번까지만 요 파란색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뭐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혼자서 충분히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